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직접 오셔서 받아가세요. 한 간호사의 충격적인 증언이 모든 것을 뒤바꿨죠. 결혼식을 한 달 앞둔 행복한 가정에 닥친 재앙. 예비 사돈의 한마디가 시작된 악몽의 서막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저를 다르게 보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야. 거짓말 아빠 표정이 다 말해줘요. 세리나, 제발.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2번 검사했는데 같은 결과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유전자 검사지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우리 딸의 결혼 직전. 상대 집안의 권유로 받은 검사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31년 전 병원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사건. 가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 가족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죠.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쯤 집을 나서서 반납된 책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단순하지만 나름 보람 있는 작업이었죠. 사실은 집에만 있으면 아내 영자가 이것저것 시킬 일이 많아서 도망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들어줘. 여보, 전구 좀 갈아줘. 그런 영자가 싫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을 지났습니다. 영자가 그곳에서 장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과연 멀리서부터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박 사장님. 오늘 고등어가 참 싱싱해 보이네요. 영자는 시장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이 많아서 채소 장사하시는 분들, 생선 파시는 분들이랑 다 친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시장 가는 것을 무척 즐거워해요. 여보 왔어? 오늘 김씨네 딸이 결혼한다고 하네. 참 예쁘게 키웠더라고. 영자가 큰 봉지 2개를 들고 신이 나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세린이도 이제 시집 갈 때 됐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딸 세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세린이는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해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성격도 밝고 책임감도 강한 애죠. 오후 5시쯤 세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 그런데 혹시 친구 한 명 같이 데려가도 될까? 친구? 어떤 친구?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세린이 목소리에서 살짝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 드디어 그 사람을 데려오는구나 싶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세린이가 오늘 친구 데리고 온대. 친구? 어떤 친구? 글쎄,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데. 영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어머, 그럼 혹시 남자친구야? 어떻게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그때부터 영자는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뭘 더 사야 할지 고민하고 저녁 6시 반쯤 세린이가 정말로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단정한 남자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수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인사였어요. 첫인상부터 참 좋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캐주얼하게 인사하는데 이 친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태수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어요. 33이니까 세린이보다 2살 위죠. 간호사 일이 힘들지는 않나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환자분들이 건강해져서 퇴원할 때 보면 정말 기뻐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불고기에 된장찌개, 각종 나물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상차림이었죠. 어머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네요. 태수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하니까 영자 표정이 환해졌어요. 오빠, 이거 우리 엄마가 직접 담근 김치야. 정말 맛있어. 세린이가 내내 수줍어하면서도 태수에게 이것저것 권했어요. 평소에 낯가림이 심한 편인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처음에는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할머님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병원에 자주 따라다니면서 간호사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 눈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세린이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니까 너희 둘 다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구나. 그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오늘 이렇게 찾아뵌 이유가 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희가 내년 봄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두 분께 허락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태수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구나 싶었죠. 영자는 눈물이 날 것처럼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세린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날 밤 태수가 돌아간 후 저희 가족은 늦도록 앉아서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행복한 고민들이었죠. 아빠, 나 정말 행복해. 좋은 사람도 만났고, 엄마 아빠도 좋아해 주시고, 세린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영자와 이야기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우리 딸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첫인상부터 좋더라고. 저희는 그렇게 딸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몇 달 후에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죠.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태수와 세린이는 4월 중순으로 날짜를 정했어요. 벚꽃이 한창 예쁠 때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어제 태수 오빠 부모님 뵙고 왔어. 세린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떠셨어? 정말 좋은 분들이셔. 오빠 어머님이 특히 따뜻하시고, 아버님도 조용하시지만 인자하셔. 영자가 안심한 듯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네. 우리도 곧 뵈어야겠구나. 오빠가 상견례 하자고 하시는데 언제가 좋을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일요일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상견례 당일 시내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태수와 태수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태수 어머니는 50대 후반쯤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수 어머니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린이 아버지 김정호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 영자예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이라 서로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세린이 정말 예쁘네요. 태수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태수 씨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가 고마워해야죠. 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태수 어머니는 생각보다 털털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준비가 참 복잡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간단했는데. 맞아요. 저희 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영자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두 어머니는 금세 죽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태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 전에 건강검진도 하고 그러던데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건강검진이라니. 건강검진이요? 네,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요즘은 유전병 검사도 하고 미리 알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태수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세린이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태수를 봤어요. 오빠, 우리가 뭔가 문제 있을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추세잖아.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영자가 물었어요. 그런 검사가 복잡한가요? 아니에요. 간단해요. 피 조금 뽑아서 검사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면 결과 나와요. 태수 어머니가 설명했어요. 그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좋고.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사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결국 동의했어요. 그럼 해보죠. 뭐 문제될 게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태수가 병원 예약까지 잡아줬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종합병원에서 검사받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린이가 말했어요. 아빠, 괜찮을까? 갑자기 그런 검사를 하자니까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태수 어머니 말씀도 일리 있어. 요즘은 다들 그런다고 하잖아. 하지만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간단했어요. 피 조금 뽑고 몇 가지 기본 검사만 하면 끝이었죠. 태수가 직접 안내해줘서 별로 어렵지도 않았고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영자가 말했어요. 이제 마음이 놓이네. 뭐든 확인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 그러게. 별일 없을 거야. 세린이도 안심한 듯 보였어요. 오빠도 같이 검사받았으니까 공평하네. 며칠 후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다 정상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세린이 결과도 곧 나올 거예요. 이틀 후 드디어 세린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받아가시겠어요?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죄송하지만 이런 결과는 직접 오셔서 받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태수는 전화로 결과를 들었는데 왜 세린이는 직접 와야 한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세린이는 유치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대신 받아오기로 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앉으세요. 네.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다른 건 모두 정상인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유전자 검사에서 부녀 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부녀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생물학적으로 아버님과 따님이 친부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검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네. 그래야겠네요. 분명히 병원 실수일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영자가 반갑게 맞았어요. 여보, 어떻게 나왔어? 별일 없지? 응, 별일 없어.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재검사 결과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자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결과가 똑같습니다. 부녀 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자가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직접 낳은 애인데. 어머님, 진정하세요. 혹시 출산할 때 다른 병원이나.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애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와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세린이 어릴 적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이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영자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세린이는 우리 딸이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31년을 키운 딸이 내 딸이 아니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거든요. 아니야. 분명히 병원에서 실수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2번이나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날 밤 저는 세린이 앨범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사진, 돌잔치, 첫돌 케이크를 손으로 만지며 웃고 있는 모습, 유치원 입학식에서 새 가방을 메고 서 있는 모습. 이 아이가 정말 남의 자식이었다고?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영자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설마 내가 바람이라도 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자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서. 모른다고? 31년을 같이 살면서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영자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당황했죠. 여보, 진정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 뜻이야? 세린이가 남의 자식이라니. 영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울음이었죠.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죽을 고생해서 낳은 애인데 어떻게 남의 자식이야? 저도 답답했어요. 영자를 의심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보, 내가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검사가 틀렸어. 분명히 틀렸다고. 영자가 앨범을 펼치더니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이것 봐. 이 아이가 얼마나 나를 닮았는데. 어릴 때부터 눈매가 똑같잖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린이는 확실히 영자를 닮았거든요. 특히 웃는 모습이. 그래, 너 말이 맞아. 분명히 검사 실수일 거야. 그제야 영자가 좀 진정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여보, 난 정말 무서워. 정말 만약에 세린이가 우리 딸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2번이나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다른 병원에서 또 검사 받아볼까? 그것보다는 세린이 태어난 병원을 찾아가 보자. 희망산 부인과 거기서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로 뒤척이는 소리만 들렸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세린이한테는 아무 말 않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아빠, 엄마,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금방 올게. 뭔가 이상해요. 둘 다 표정이. 아니야, 괜찮아. 너는 유치원 가고. 세린이가 의심스러워했지만 다행히 더 묻지는 않았어요. 31년 전 동네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분명히 설명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옛 동네에 도착하니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도로도 넓어지고. 여보, 맞나? 이쪽이? 맞을 거야. 저기 슈퍼마켓이 아직 있네.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니 희망산 부인과가 있던 건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보,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행복 부동산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설마, 없어진 건 아니겠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확인해 보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중년 남성이 반겨주셨어요. 혹시 여기 예전에 희망산 부인과가 있었는데요. 아, 그거요? 한참 전에 문 닫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언제쯤이요? 한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김 원장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은퇴하셨죠. 그럼 지금 어디 계신지.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세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의료 기록 같은 건 병원 폐업할 때 다 폐기했을 텐데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혹시 그때 일하시던 간호사분들은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고 부동산에서 나온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영자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혹시 동사무소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까? 글쎄, 의료 기록 같은 건 병원에서 보관하는 거잖아. 우리는 근처를 더 돌아다녀 봤어요. 혹시 그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동네 이발소에도 들어가 보고 슈퍼마켓에도 가서 물어봤어요. 희망산 부인가요? 아, 김 원장님. 좋은 분이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슈퍼마켓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가셨다고요? 네, 연세도 많으셨고. 그런데 왜 그러세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정을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진 기분이었어요. 원장님마저 돌아가셨다니. 여보, 간호사분들은 어떻게 찾을까?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는 동네 카페에 들어가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여보, 정말 세린이가. 영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점점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뭐야? 정말 아기가 바뀐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커피를 시켰지만 손도 대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병원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상황은 복잡해져만 갔죠. 여보, 세린이한테 언제 말할까? 아직은 좀 더 확실해진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없이 버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세린이 사진들이 곳곳에 걸려 있는데 그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여보,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영자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답을 모르겠었어요. 31년을 키운 딸이 남의 자식이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세린이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아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엄마도 왠지 이상해. 세린이가 의심스러워했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정말 세린이가 우리 딸이 아닐까? 그럼 진짜 우리 딸은 어디 있을까? 답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답답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신이 없어졌죠.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신생아 바뀜, 병원 실수, 아기 뒤바뀜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예전 작은 병원에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영자에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 우리만 당한 게 아니야. 그 중에서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30년 전 아기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된 가족 이야기였죠. 그 기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당시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을 찾아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여보, 간호사를 찾아보자. 어떻게? 이름도 모르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희미한 희망이지만 붙잡고 싶었어요. 다시 그 동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동네 약국에서 처음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희망산 부인가요? 거기 간호사. 박미선 씨 말하는 건가요? 약사 선생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네, 그분이에요. 그분이면 아직 이 동네에 살고 계실 거예요. 현대 아파트 단지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단서를 찾은 거죠.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현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처음에 알려주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사정을 설명하니 연락처만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선 씨 전화번호예요. 직접 통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미선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정호라고 하는데요. 31년 전에 희망산 부인과에서 근무하셨죠?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는 것. 그래서 당시 상황을 알고 싶다는 것. 아, 그런 일이. 박미선 씨 목소리에 뭔가 동요가 느껴졌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내일 오후에 동네 카페에서 뵐까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서 박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희망산 부인과에서 15년 동안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을 기억하시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기억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박미선 씨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사실은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네. 그날 밤에 두 분이 거의 동시에 출산하셨거든요. 한 분은 어머님이고, 다른 한 분은 양미애 씨라고. 양미애.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두 분 다 여자 아기를 낳으셨는데, 박미선 씨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게 출산 직후에 양미애 씨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이상하다고요? 네.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닌 것 같다고. 뭔가 다르다고 하시면서 영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정말로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이나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가끔 그런 산모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박미선 씨가 또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요? 양미애 씨가 계속 주장하시니까 김 원장님이 확인해 보셨는데 확인을 혈액형 검사를 해 보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뭐요? 양미애 씨 아기가 양미애 씨 혈액형이랑 맞지 않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정말로 바뀐 거예요?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원장님이 박미선 씨가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병원 일이 커지면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양미애 씨는 계속 항의하셨지만 결국 그냥 데려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아기가 바뀐 거였구나. 그럼 저희 세린이는 어머님 아기가 양미애 씨한테 가고 양미애 씨 아기가 어머님한테 온 것 같아요. 영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31년 동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미선 씨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원장님 말씀에 그냥 그 양미애 씨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글쎄요. 연락처는 모르겠는데 그때 주소는 기억나요. 박미선 씨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셨어요. 카페를 나온 후 우리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세린이가 우리 딸이 아니었던 거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31년을 품에 안고 키운 딸이 내 딸이 아니었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진짜 딸은 그 양미애 씨가 키웠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키웠어야 할 딸이 다른 집에서 자랐다니. 여보, 세린이한테는 언제 말할까? 아직은 좀 더 생각해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세린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기가 31년 동안 남의 집 아이였다는 걸. 그날 밤 세린이가 평상시처럼 밝게 들어왔어요. 아빠, 엄마, 안녕. 그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 아이들이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선물해줬어. 세린이가 아이들이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줬어요. 네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예쁘게 그렸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박미선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30년을 품에 안고 키운 딸이 내 딸이 아니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박미선 씨를 만나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희는 세린이에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세린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저희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엄마, 요즘 왜 그래?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정말. 둘이 자꾸 수근수근거리고 나만 보면 대화 중단하고 세린이가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평소 같으면 세린이가 조금만 시무룩해도 우리 딸 왜 그래? 하며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했어요. 어쩐지 손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세린아, 괜찮다고 했잖아. 영자 목소리도 어색했어요. 세린이가 못 느낄 리 없었죠. 그날 저녁 세린이가 태수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우리 부모님이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모르겠어. 특히 아빠가 예전 같지 않아.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세린이가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며칠이 더 지났을 때 세린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제 앞에 섰어요. 아빠, 정말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세린이 표정이 심각했어요. 뭘? 유전자 검사 결과. 뭔가 잘못된 거 맞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세린아, 그게 태수 오빠한테 다 들었어. 아빠만 따로 병원에 불려갔다고. 그리고 부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만 그런다고. 세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나 정말 아빠 딸이 아니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세린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아빠, 대답해줘. 제발. 세린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 이상하다는 게 뭐야?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친부녀가 아니라고 나왔어. 순간 세린이가 휘청했어요. 마치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럼 정말로 나는 세린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린아, 앉아. 차근차근 얘기하자. 아빠, 그럼 나는 누구야?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내가 태어날 때 다른 아기와 바뀐 것 같아. 바뀐 거라고? 세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당시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를 만났는데 그날 밤에 두 명이 동시에 출산했대. 그런데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럼 내 진짜 부모님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세린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히 흐느끼다가 점점 격해져서 오열하기 시작했죠. 그럼 지금까지 31년이 모두. 세린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었던 시간이 가짜는 아니야.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럴까? 31년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질까? 아빠, 거짓말하지 마. 세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 눈빛이 뭔가 달라졌다 싶었어. 며칠 전부터.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부정했지만 세린이는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죠. 예전 같으면 내가 조금만 풀이 죽어도 바로 알아채서 우리 딸 왜 그래?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셨잖아. 그런데 요즘은 세린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를 보는 게 어색해하는 것 같아. 영자가 급하게 나서서 말했어요. 세린아, 그런 게 아니야. 아빠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신 거고. 엄마는 어때? 엄마도 이제 내가 다르게 보이는 거지? 아니야. 엄마 아빠는 변하지 않아. 너는 여전히 우리 딸이야. 영자가 세린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세린이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정말 변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 친딸이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미묘한 어색함이 생기더라고요. 억지로 부정하려고 해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31년을 키웠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실감했죠. 세리나, 아빠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 보였나 봐요. 아빠, 목소리도 달라졌어. 뭔가 다 억지 같아. 세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누구야? 나는 대체 누구냐고. 세린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31년이 모두 거짓말이었는데. 세린이가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어요. 내 이름도, 내 가족도, 모든 게 가짜였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가서 안아줬을 텐데 이상하게 발이 나가지 않았어요. 세린아,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영자가 세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세린아,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내 소중한 딸이야. 진짜야? 당연하지. 내가 누구 아이든 엄마에게는 세린이가 전부야. 세린이는 제 대답도 바랐겠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한 거리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어요. 역시 어쩔 수 없네. 세린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세린아, 괜찮아요. 이해해요. 갑자기 남의 자식이라고 하면 그날 밤 세린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우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세린이가 집을 떠나겠다고 했어요. 친구 집에서 며칠 있다가 올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영자가 붙잡았지만 세린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떠나면서 세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 아빠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때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린이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죠. 평소에는 세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아이들 이야기를 제잘제잘하던 시간인데 이제는 정막만이 흘렀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세린이 어릴 적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생후 11개월 세린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영자가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세린이가 걸었어. 정말로 걸었다고. 저는 믿기지 않아서 세린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어요. 세린아, 아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걸어와. 그때 세린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제 품으로 와서 안겼던 순간 그 감동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딸이 벌써 걸어다니네. 정말 똑똑해. 그때는 정말로 세린이가 제 전부였어요. 세린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그랬어요. 새 책가방을 메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사진을 수십 장 찍었거든요. 아빠, 부끄러워. 너무 많이 찍지 마. 우리 딸 첫 등교인데 기념해야지. 그때 세린이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줬던 기억.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느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더 힘들었어요. 세린이가 수학을 어려워해서 밤마다 같이 앉아서 문제를 풀어줬거든요. 아빠, 이거 너무 어려워.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아빠가 설명해 줄게. 새벽 2시, 3시까지 앉아서 수학 문제를 설명해 줬어요. 저도 피곤했지만 세린이가 이해했어 하면서 웃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죠. 아빠, 고마워. 아빠가 아니었으면 못 풀었을 거야. 우리 딸 똑똑하니까 금방 이해했지. 대학 입학했을 때도 세린이가 교육대학교에 합격했다고 전화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빠, 합격했어. 정말 합격했어. 정말이야? 우리 세린이가? 응, 아빠 덕분이야. 그때 수학 가르쳐줘서. 그날 저는 회사에서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와서 세린이를 꼭 안아줬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 그리고 세린이가 25살 때였나? 첫 연애에서 상처받아서 집에 울면서 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아빠, 나 진짜 바보야. 왜? 무슨 일이야? 사귀던 사람이, 다른 사람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세린이와 함께 소주를 마셨어요. 세린이가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술을 같이 마신 거였죠. 아빠, 나 정말 바보였어?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상처받는 거야. 그래도 너무 아파. 그런 거야. 사랑하면 아픈 거야. 세린이가 제 어깨에 기대서 울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괜찮아. 우리 세린이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빠가 보장해. 정말? 당연하지. 우리 딸이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이런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다는 걸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모든 기억들은 진짜였어요. 제가 느꼈던 사랑도, 기쁨도, 걱정도 모두 진짜였다고요. 세린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것도, 운동회 때 누구보다 크게 응원했던 것도, 졸업식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도 모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고 나서부터 이상해진 걸까요? 저는 솔직히 인정해야겠어요. 세린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마음 한편에서 거리감이 생겼던 게 사실이에요. 억지로 부정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사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 바로 함께한 시간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걱정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아이는 내 전부였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 딸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였단 말이야? 31년을 아빠로 살았는데 그게 모두 착각이었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세린이에게 처음으로 아빠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기쁨. 그걸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세린이가 감기로 열날 때 밤새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줬던 그 마음. 그것도 가짜였을까요? 세린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 아빠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라고 했을 때의 그 감동. 그것도 의미 없는 걸까요? 아니야.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일지도 모르지만 감정적으로는 세린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키운 딸이고 제가 사랑한 딸이에요. 그때 영자가 들어왔어요. 여보, 뭐해? 세린이 사진 보고 있었어. 그래요. 영자도 제 옆에 앉더라고요. 여보, 우리 잘못했나? 뭐가? 세린이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랬죠. 세린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세린이 연락해 볼까? 그래야지.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 해. 저는 결심했어요. 생물학적 진실이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들이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에요.
세린이는 제 딸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진짜 부녀간이에요. 전화를 걸었어요. 세린이가 받았어요. 아빠, 세린아, 아빠야.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져 있었어요. 집에 와.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빠, 제발, 집에 와줘. 아빠가 잘못했어. 세린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영자에게 말했어요. 우리 딸한테 제대로 사과하자. 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해주자. 진짜 딸처럼. 무슨 소리야. 진짜 딸이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세린이는 진짜 딸이에요.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더 끈끈한 가족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았어요. 세린이에게 다시 좋은 아빠가 되기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랑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 가기로. 기다리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세린이가 다시 마음을 열어줄지. 그때 문소리가 났어요. 세린이가 돌아온 거였죠. 세린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세린아, 아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세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바보였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저는 세린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너는 내 딸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31년을 함께한 우리 딸이야. 세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정말이야. 아빠가 바보였어. 검사 결과가 뭐든 너는 내가 키운 소중한 딸이야. 그때 영자도 달려와서 세린이를 안았어요. 세린아, 엄마도 미안해. 너 혼자 힘들게 두고. 엄마, 저희 가족은 그렇게 눈물로 다시 만났어요. 일주일이 1년 같았는데 다시 세린이를 품에 안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아빠, 나도 미안해.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었어. 아빠가 이해했어야 했는데. 이제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세린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서 말이에요. 그런데 세린아,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야, 엄마. 혹시 너의 친엄마를 만나보고 싶지 않아? 세린이가 젓가락을 멈췄어요. 친엄마요? 응. 박미선 씨가 연락처를 알려줬거든. 양미애 씨라고. 세린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궁금하긴 해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만나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네. 그래야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요. 이틀 후 저희는 양미애 씨와 만나기로 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들어오셨어요. 세린이와 닮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특히 눈매가. 혹시 세린이인가요? 양미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린이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아, 정말. 양미애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31년을 그리워했는데.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요. 자리에 앉아서 양미애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나도 너를 낳았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내가 뱃속에서 느꼈던 아이와 달랐거든. 어떻게 다르셨는데요? 움직임이, 태동이 달랐어. 그리고 얼굴도 내 어릴 때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 양미애 씨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내가 키운 아이야. 너의 생물학적 언니. 아니, 너의 자리에 있었던 아이. 사진을 보니 정말로 저희 가족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영자와. 이름은 서연이야. 지금 30이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간호사요? 응. 참 착한 아이야. 나를 친엄마로 알고 자랐지만 항상 뭔가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아. 그 아이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겠네요. 아마 그럴 거야. 서연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해. 그때 양미애 씨가 세린이 손을 잡았어요. 세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너를 보고 싶었어. 3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어. 세린이도 눈물이 났나 봐요. 하지만 의외로 침착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제 친엄마가 어떤 분인지. 그런데 세린아, 양미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나와 함께 살 생각은 없니? 순간 저와 영자가 긴장했어요. 세린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감사하지만 전 이미 부모님이 계세요. 세린아, 저를 키워준 분들이 제 진짜 부모님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물론 어머님도 소중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양미애 씨가 아쉬워하시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를 잘 키워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저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세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를 보내주셔서. 그럼 서연이도 만나보시겠어요? 양미애 씨가 제안했어요. 저희 진짜 딸 말이에요? 네. 서연이도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저와 영자는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영자가 먼저 말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서연이를 만났어요.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는데 정말로 영자와 닮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서연아. 영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31년 만에 만나는 친딸이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시구나. 그래. 우리 딸. 영자가 서연이를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님도. 정말 반가워요. 서연이가 제게도 인사했어요. 낯설지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양어머님과 함께 살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하지만 가끔 뵈러 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저는 기뻤어요. 세린이도 잃지 않고 서연이도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세린이가 말했어요. 아빠, 다행이야. 뭐가? 진짜 엄마도 만나보고 서연 언니도 만나보니까 오히려 후련해졌어. 궁금증도 풀렸고. 그래. 응. 그리고 확신했어. 내 진짜 가족은 여기에 있다는 걸. 저는 세린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번에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고맙다, 우리 딸. 아빠도 고마워. 다시 받아줘서. 바보야. 원래 우리 딸인데 뭘. 그날 밤 저는 정말 푹 잤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되었고, 심지어 서연이라는 또 다른 딸도 만났으니까요. 이제 진짜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정리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정말로 세린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세린이와 태수는 원래 계획대로 4월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그 아름다운 계절에 말이죠. 아빠, 긴장돼. 결혼식 전날 밤 세린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뭐가 긴장돼? 결혼도 그렇고, 아빠랑 함께 버진 로드 걷는 것도,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아빠가 더 긴장돼. 저는 세린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애틋하게 느껴졌죠. 아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뭐가 고마워? 아빠가 더 고마워하지. 나를 딸로 받아줘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세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바보야. 내가 내 딸인데 뭘.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 순간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더 끈끈한 가족이었다는 걸.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5의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지고 주름도 늘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한 아버지였어요. 여보, 정말 멋있어. 영자가 넥타이를 다시 메어주며 말했어요. 우리 딸 결혼식인데 멋있어야지. 그런데 서연이도 올까? 당연하지. 언니 결혼식인데. 지난 석 달 동안 서연이는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세린이와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죠. 아빠, 준비됐어? 세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내 딸이 이렇게 예뻤나 싶을 정도로. 우와, 우리 딸이 진짜 공주네. 아빠, 오버하지 마. 하지만 세린이도 기뻐하는 게 보였어요. 아빠,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네. 제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빠. 세린이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왜? 화장 지워져. 아빠, 나 그냥 평범하게 아빠 딸로 살고 싶었어. 응?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김정호의 딸 김세린으로. 아, 세린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럼 됐다. 저는 세린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끝까지 내 딸로 살아줘. 정말?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영원히.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태수 가족들, 저희 친척들, 세린이 동료들, 그리고 양미애 씨와 서연이도 와 있었어요. 언니, 정말 예뻐. 서연이가 달려와서 세린이를 안았어요. 고마워, 서연아.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네. 양미애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세린이가 인사했어요. 이제는 서로 편해진 사이였죠. 드디어 식이 시작됐어요. 웨딩 마치가 울리고 저와 세린이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아빠, 떨려. 나도 떨려. 하지만 괜찮아. 버진 로드를 걸으면서 저는 세린이에게 속삭였어요. 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아빠도 제게는 최고의 아빠예요. 하객들 모두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저희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더욱 감동받는 것 같았죠. 신랑 앞에 도착해서 저는 세린이 손을 태수에게 맡겼어요. 잘 부탁해. 네, 아버님. 태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세린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사랑합니다. 세린이와 태수가 서로에게 맹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할 때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찍었어요. 저, 영자, 세린이, 태수, 그리고 양미애 씨와 서연이까지. 정말 특별한 가족이네. 사진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네, 정말 특별한 가족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더 끈끈한 가족. 그런 가족이었어요. 피로연 시간에 세린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 끝까지 내 아빠로 있어줘서. 뭔 소리야. 나도 고맙다. 내 딸로 있어줘서. 영자도 다가와서 세린이를 안았어요. 우리 딸, 정말 고맙고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그때 서연이도 와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 그리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다행이야. 서연아, 너도 우리 가족이야. 고마워, 언니. 그날 밤 세린이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희 집에 잠깐 왔어요. 아빠, 엄마, 잘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네.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세린이가 저희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도 사랑한다. 차가 떠나는 걸 바라보면서 영자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응? 이렇게 좋은 딸을 만났잖아.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한. 맞아. 그리고 서연이라는 딸도 생겼고. 정말 감사해. 저도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이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세린이는 저희 딸이에요. 영원히 제 딸일 거고요. 그리고 서연이도 소중한 딸이에요. 늦게 만났지만 정말 감사한 인연이죠.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세린이는 좋은 남편과 함께 새 가정을 꾸리고 있고, 서연이는 가끔 저희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우리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모음집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